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머니투데이에 이런 뉴스가 나왔던데요. 뉴스 내용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볼 테니까 뉴스가 잠깐 이해가 안 되더라도 편안하게 일단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은 금감원 저승사자의 귀환 떨고 있는 보험업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이성재 국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 자살보험금 중징계 이성재 국장 보험 담당 임원 유력 윤석헌식 소비자보호 칼잡이 균형감각 우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생소하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 원장이 윤석헌 원장입니다. 김기식 전 원장이 낙마한 이후에 후임으로 취임을 한 분이고요. 이분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매우 훌륭한 분입니다. 김기식 원장이 낙마했을 때 많이 아쉬웠는데 윤석헌 당시 서울대 명예교수가 후임 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야, 니들 어쩌려고 그러냐. 김기식 쫓아냈다고 좋아했을 텐데 더 센 사람이 왔어. 어떡하냐.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당시 임명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이 재벌가 관료들은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이런 평가했습니다. 예. 김기식 원장이 늑대라면 윤석헌 교수는 그보다 더 센 호랑이다. 이런 평가였던 거죠. 그만큼 윤석헌 원장은 대쪽 같은 금융감독의 의지를 가진 분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인품도 정말 훌륭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분이 금감원장 취임 이전이었던 2017년 12월에 뉴시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 안 된 이유 중 핵심은 재벌들이 금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요. 예. 그리고 금융회사에 노동이사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듣기 좋았던 대목은 돈 가진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 마음이 좀 따뜻해야 된다.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야지 그 장조차 안 만들고 배척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매우 훌륭한 금감원장을 가지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머니투데이 보도를 보면 이분이 첫 임원 인사를 하는데요.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장이라는 분을 보험 담당 부원장보 자리로 승진시키려 한다가 기사의 요지입니다. 이대로 인사가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을 감독하는 총책임자가 이성재 국장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성재 국장이라는 분을 전혀 모를 뿐더러 심지어 이름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 인사가 머니투데이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는지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보험 담당 부원장보 자리에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장이 유력 검토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 국장은 2016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당시 생명보험사들을 중징계한 전력이 있어 보험업계를 정조준한 윤석헌식 소비자 보호에 칼잡이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고 이게 왜 기사가 되는 건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사에는 이성재 국장이라는 분이 2016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때 생명보험사들을 중징계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라는 게 벌어졌을 때 저는 굉장히 신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이슈가 본격적으로 커진 게 2017년 2월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촛불이 한참이었을 때고 박근혜 탄핵, 정권 교체 이런 게 너무 큰 이슈여서 제가 이 사건을 방송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당시 뉴스를 보다가 금감원이 일 처리를 너무 멋지게 하는 겁니다. 이때 삼성생명, 하나생명 등등 우리나라 대형 보험사들이 다 걸려 있었는데 제가 금감원을 지켜본 일에 제일 금감원답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속으로 이 금감원 보험 담당자 중에 굉장히 소신이 강한 칼잡이가 한 명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소신이 강하지 않으면 삼성생명 같은 굴지의 보험회사들을 저렇게 굴복시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금감원 고위직들은 사실
퇴직하면 금융회사 임원으로 가는 일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음.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굴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마무시한 소심파 칼잡이가 하나 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 넘어갔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지금 기사를 보니까 그 칼잡이가 이성재 국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헌 원장이 이성재 국장 보험 총책임자로 승진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보험업계가 떨고 있고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머니투데이는 이성재라는 사람이 보험 책임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갈구려고 지금 기사를 쓰는 겁니다. 기사를 보면 이 국장은 보험준법 검사국장 시절 자살보험금 사태 제재권을 다루면서 보험사에 대한 중징계를 이끌었다. 당시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미지급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며 미지급 시 대표이사 해임, 영업정지 등의 제재 예고로 보험사를 압박해 백기를 받아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법 위의 금감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적습니다. 즉 이 사람이 보험 책임자가 되면 재벌 금융사들을 갈굴 것이니까 법 위의 금감원이냐 이런 비판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야지를 놓고 있는 겁니다. 기사로요. 예. 한 대목 더 보면 이렇습니다. 이 국장이 금감원에 재직하면서 주로 은행 부문 검사 업무를 맡아 보험 경력이 적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국장은 보험준법국장을 맡은 다음에 은행준법국장으로 이동했고 지난해 1월부터 여신금융검사국장을 맡아오고 있다. 보험 관련 부서는 보험영업검사실장, 보험준법국장 등을 지낸 것이 전부다. 이렇게 기사에 적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뉘앙스가 확 느껴지시죠. 이 사람 보험 책임자 되면 안 돼. 삼성생명 등등이 불편해할 거야. 얘는 전문성도 없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기사로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당시 문제가 됐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라는 게 뭐고 이성재 국장이 칼잡이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보험 역사상 진짜 희대의 코미디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보험에 들기 전에 약관이라는 걸 읽어보잖아요. 예. 근데 약관 꼼꼼히 읽어보십니까? 대부분 잘 안 읽어본다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큰 문제는 약관을 읽어봐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일부러 어렵게 써놓습니다. 가입자들이 잘 모르고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당시 문제가 됐던 자살보험금 약관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말인지 깐따삐아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에도 이거 이해하려고 한 20번 읽었던 기억이 나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라는 약관 항목에 보험 대상자가 보장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즉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죽거나 80% 이상 장애가 되면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보험금을 안 준다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예. 근데 아닙니다. 이 항목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새끼들이 지금 장난합니까?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결론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준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자살도 2년 지나면 보험금 준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걸 저 항목이 뭐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으니까 아무도 못 알아먹는 거죠. 예. 자식들이 부모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보험금은 자식이 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생명보험금 받아서 장례도 치르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된다고요. 그래서 생명보험을 가입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실제로 치매되신 분들 중에는 자식들에게 폐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자살을 하시는 노인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가입자가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자살인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 그쪽에서 고객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자살인데 어떻게 생명보험금을 받습니까? 당연히 못 받죠.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더 알아볼 엄두조차 못 내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TV 뉴스에 자살도 보험금을 주도록 약관에 적혀 있는데 몰라서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엥? 주는 거라고? 뭐야? 이렇게 다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아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약관에 적혔던 그 말이 사실은 자살도 보험금을 준다는 뜻이라며요. 왜 그때 나를 속였어요? 하고 고객이 항의를 하죠. 그러면 보험사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부모님 돌아가신 게 5년 전 일이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다 됐기 때문에 보험금 못 드립니다, 고객님.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보험금은 받을 사람이 신청을 해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멸시효가 보통 3년입니다. 3년 안에 보험금을 신청 안 하면 못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보험사 답은 네가 3년 동안 신청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안 준 거예요. 이러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쌍욕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야, 이 새끼야. 야, 내가 그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니들이 자살이면 안 준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신청을 안 한 건데 이제 와서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안 준다는 게 말이 돼? 니들이 먼저 거짓말한 거 아니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보험사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 고객님, 난 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고요. 억울하면 소송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하죠. 그래서 몇 명이 소송을 합니다. 소송이 진행됐는데 소송을 할 때 보험사들의 반론이 뭐였냐면 약관에 자살도 보험금 준다라는 대목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 실수로 적은 거다. 그러니까 못 준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예. 이 새끼들이 쳐돌았습니까? 계약서라는 거는요. 도장 찍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고객이 작성했습니까? 보험사가 작성한 거잖아요. 우리는 도장만 찍은 건데요. 그리고 평소에 보험사들한테 유리한 대목은 약관되고 모든 걸 다 이용합니다. 고객님, 약관에 다 나와요. 고객님이 약관 보고 사인하셨잖아요. 왜 딴소리 하세요? 이 지랄하는 새끼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대목이 사건이 전개되니까 약관은 실수였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미친 새끼들인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업계에 돌아다녔던 이야기가 어떤 회사에서 약관을 그따위로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보험사들이 약관을 만들 때 그걸 줄줄이 베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수십 개 보험사가 약관을 무더기로 잘못 만들었다는 게 보험사들의 주장이에요. 예, 이것도 개그인데 그런데 그게 실수가 아니고를 떠나서요. 약관에 그렇게 적혀 있고 양쪽이 도장을 찍었으면 줘야 되는 겁니다. 실수였으니까 못 주겠다니요. 양아치 새끼들도 아니고요. 이게 뭐냐고요. 이렇게 지급을 거부한 액수가 그런데 엄청났습니다. 대형 보험사들 몇 개 합쳐보니까 수천억 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지급하라고 지도를 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약관에 그렇게 적혀 있고 보험사도 도장을 찍었는데 왜 안 주냐는 거죠. 이렇게 금감원이 지도를 하니까 보험회사들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결국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주고 버틴 회사가 있었습니다. 어디냐?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 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재판 소송 때 첫 번째로 버텼던 논리가 약관은 실수였다. 두 번째로 버텼던 논리가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도장이고 약관이고 나발이고 잘 모르겠고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안내를 했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일단 3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못 주겠다. 배째라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읽은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대법원에서 안 줘도 된다고 판결했는데 금감원이 밀어붙여서 지급시켰다. 법 위에 금감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성재 국장을 씹은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법원 판결은 보험금을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거였어요. 다만 소멸시효가 지난 건 줄 의무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도 법이니까요. 그리고 대법원은 법만 보고 판결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소멸시효 지났으면 어쩔 수 없다고 판결을 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들이 보험사에 문의를 했을 때 이 새끼들이 에이 자살을 어떻게 보험금을 줍니까? 안 주죠.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고객들이 그 말을 믿고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거죠. 이걸 소멸시효를 지났다고 안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법으로는 지났어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 것과 비슷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금감원이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 그러니 보험사니들이 고객을 속인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불해라 라고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놀랐던 건 금감원이 징계카드를 내걸고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을 압박하는데 압박 강도가 엄청났습니다. 대표이사를 징계하고 해임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험금 안 주면 영업정지시킨다. 이런 중징계 카드를 줄줄이 꺼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여기 보험지급심사 담당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뚝심 있고 정의로운 칼잡이가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이성재 국장이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 사건은 2017년에 삼성, 한화, 교보가 항복을 합니다. 약관대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하죠. 대표이사 자른다고 금감원이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재 국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멋진 일을 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 보험 총책임자로 승진한다고 하니까 언론이 이 사람을 씹는 거죠. 그래요. 앞으로 금융계에서 윤석헌 금감원장과 이성재 국장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기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금융마피아들과 언론의 결탁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특히 어떻게든 윤석헌 원장처럼 개혁 성향이 뚜렷한 사람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만 봐도요. 이건 명백한 보험회사 잘못입니다. 이건 양아치 사기꾼에 가까운 짓들이었다고요. 동네 건달도 안 하는 짓을 삼성생명, 하나생명 이런 애들이 합니다. 이걸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헌 원장이나 이성재 국장 같은 사람이 엄밀하게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가끔이라도요. 윤석헌의 금감원을 흔들려는 언론의 시도가 보이면 이런 소식들을 종종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윤석헌 원장의 금감원을 아주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브리핑을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헌 그리고 이성재 이 두 분 앞으로 비난하는 기사가 나오면은 네. 이 언론이 제정신인지 또 네. 의도가 있는 거죠. 예,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고. 네. 그러면 최종구와 김용범은 어떻습니까? 이게 참 이제부터는 말을 조심해야 되죠. 신중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지금 금융권의 분위기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스텝이 조금씩 안 맞는 느낌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상급단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비유를 하자면 금융위원회가 법무부, 금융감독원이 검찰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의 하위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조상 보면 금융위가 총괄 부서고 느낌상 상위 부서인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제 느낌은 금융위는 제가 보기에 충분히 개혁적이지 못해요. 반면에 금감원은 상당히 뚝심 있게 개혁적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양쪽 스텝이 조금씩 엇갈려요. 엇갈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언론의 공격이 심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이 엇박자를 낼 때마다 이제 금융위를 옹호하는 보도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저는 그런데 이 문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문제가 될 정도로 심해지면 한번 따로 다뤄보겠습니다만 잘 조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 조율할 거라고 믿는데 어쨌든 지금은 금융위의 스텝보다는 금감원의 스텝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옳은 것 같다는 느낌을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